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정원을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과 인사 6학년 이하의 자녀들 두신 부모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이상의 학생을 두신 부모님. 예. 안방이시네요.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많아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면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 봉투에서 요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봉투 안에 있으실 거예요. 요거 찾으셨죠? 찾는 바랍니다. 이거를 찾으셨으면 내일 초등학교인데 어머니께 이거 좀 읽어주시고 초등학교 학생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시면 다른 어머님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매너가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학부모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의 경우는 2, 3학년 때 들어오면 5학년 때 수능 만점이라는 목표고요. 만약 중학생이라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영어를 빨리 끝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런지를 먼저 한번 잠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서울연고대 또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럼 어때? 미국에 가면은 유학비가 많이 들겠죠. 유학비가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는 분 혹시 있어요? 안 계시겠죠? 그렇죠? 계모가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다 보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울연고대 또는 하버드 대학을 가는데 유리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머님도 어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상중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상중하가 6학년까지 올라가야 뒤바뀔 때가 중학교 올라갈 때 한번 뒤바뀌고요. 중3 옛날에는 연합고사지만 지금은 이제 졸업고사죠. 끝나고 70일 동안에 한 번 바뀌어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바뀝니다. 상중하가 그냥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머리만 좋아도 아이가 상위권이 돼요. 근데 중학교 가면 아니죠. 머리만 노력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9과목이었는데 중학교 가는 13과목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되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90점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모의고사에서 몇 점 나오죠? 큰 자녀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중3 때 영어 90점이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60점 나오죠. 범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충격받으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자,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죠? 고등학교 때 공부량이 중학교 기준에서 250%가 많아져요. 난이도 지금 300%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하루 교섭하면 하루로 끝나지만 고등학교 때 하루 교섭하면 중학교 기준으로 3일치 공부량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머리 필요 없다? 노력하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이제 아이들을 옛날에 거민정 교과서 하나였죠. 거민정 교과서가 그때 굿모닝 이너 1학년 거가 애떠주 동물원에서 그래서 진행형 나오고 3학년 일가가 Have you ever been to North Pole? 북부에 가본 적이 있니? 그래서 현재완료하고 관계되면서 나왔죠. 그때 이제 강남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좀 엄하게 가르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과거, 외고 막 일에 나올 때, 또 연합고사 14년간 총정리, 남학생명, 여학생명 나올 때죠. 그때 애들을 이제 지도를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갔고, 과거, 외고 일에 막 생겼어요. 그때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유학원 애들도 좀 가르쳐봤는데요. 강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요. 상위권 애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 고3을 다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 유리하죠. 재밌는 실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남학생이 있어요. 얘는 지구는 못 사는 애예요. 지구나 뭐 틀리고 나면 집에서 방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지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3년 동안에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9년 동안. 근데 고등학교 가서 임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2등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1등 하는 애를 이기려고 4당 오락, 옛날에 4당 오락 있죠. 4시간 자면 되고 5시간 자면 실패한다고 4당 오락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2등. 이거 봐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생물학적인 한계, 먹는 것도 줄이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2등.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포기. 나는 쟤를 이길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나 봐. 포기.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걱정해요? 아니 아들이 6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1등을 했는데 지기를 몹시 싫어하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아주 포기해버리니까 그런 애를 꺾이면 확실히 꺾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걱정이 되죠. 누구한테 가야 되죠? 다른 분이 있죠. 아들 고민 때문에. 근데 이 어머니가 어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머리 좋은 내 아들 9년 동안 반에서 1등을 놓치냐, 내 아들 이긴 쟤는 누구냐, 저 괴물은 누구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뭐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성문종합영어 공부했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문종합영어를 이미 10번을 띄고 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억다가 되니까 영어 수학 빼고, 옛날 정석 했죠? 수학. 그걸 빼고 암기 과목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영어 수학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옛날은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 고3 수준 하면 돼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아빠가 의사인 경우는 저한테 요구를 해요. 얘 중학교 2학년 전에 성문종합영어를 10번을 띄워달라.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래서 가난이 대를 물리나 보다. 이렇게 좋은 애들이 다 노른자이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동창생들 같고, 흐름이 그렇구나 하는 거를 느꼈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해요. 왜죠? 작년에 수능, 재작년 수능 무슨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치 하나 붙죠? 네, 물수능. 너무 쉬워졌어요. 물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고3 띄워서는 안 돼요. 5학년 때 띄워버려요. 또 중학생이라면 빠른 시간에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영수를 다 끝을 맺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개런티가 뭐죠? 고등학교 3년 내 수능 1등급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때 되면 암기 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시간 소모가 가장 많은 게 영어거든요.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늦어도 중2 때까지 만점을 받아야 돼요. 이유입니다. 적어도 서울연고대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칸에가 중요합니다. 다음 칸을 제가 보니 있겠습니다.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지력을 가진 꿈이 있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수능 만점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어머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계실 이유도 없어요. 보통의 IQ와 인내력을 가진 아이가 수능 만점을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하려니까 이 자리에 어머님께서 오시고 또 답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꿈이 있는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글로벌화 돼가지고 세계가 어때요? 한국 FTA하고 뭐 굉장히 많이 세계랑 교류가 있죠. 그래서 꿈이 있는 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국내용 인재냐 아니면 글로벌 인재냐. 이제 어때요? 회사도 국내만 가지고 이제 사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죠. 사장은 누굴 고용합니까? 글로벌 인재로 고용합니다. 그냥 순수 토종 서울대 졸업한 사람 인기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인재가 인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2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한번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초등학교 5학년 중1 때 만점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아까 글로벌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글로벌 인재이기 때문에 자, 한국이 어땠어요?
옛날에 88 올림픽하고 또 월드컵 됐을 때 히딩크 감독이 막 해서 8강까지 올라갔죠.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 5천 역사 이래로 처음에 8강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이 다 신이 났어요. 근데 어땠어요? 뭐가 장사가 안 됐죠? 병원이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풀리니까 가장 합주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했죠. 그런데 어땠어요? 히딩크는 그때 뭐라 했어요? I'm hungry. 나는 이거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또 4강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만 가지고 저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옛날에는 저도 고지식해서 미국 애들 아니면 안 썼어요. 저를 갖춘 어머님 선생님 70명이 넘는데 지금은 물론 캐나다 애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애들 데려오려면 왕복 항공값 주죠. 또 아파트도 줘야 되죠. 1년 끝나면 또 보너스 줘야 되거든요. 나 3, 4개월 동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서. 근데 3, 4개월 지나면 인기가 뚝 떨어집니다. 애들이 원생이 많이 줄죠. 그래서 얘가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강남에서 꽤 잘하는 전교 1, 2등 3년 내 전교 1, 2등하고 IQ 155 옛날에는 제가 한샘 목회부를 8,000을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8,000 목회부를 뛴 애처럼 대입에서 한 명도 실패한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8,000 그 목회부를 다 뛰는데 미국인을 딱 붙이니까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차라리 이태원에 있는 장작금이 낫지 않나? 그 내가 가르친 영어가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음성언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죠? 국내에서 어떻게 외국에서 3년 살다 보면 회화가 가능한가? 전 요거까지 돼야만 가르치는데 제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단지 서울대에 입학해서 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영문과 나왔어요. 똑똑해서 정부에서 장학금 지원해서 미국을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가? 서울대 영문과면 머리 좋고 공부 잘했죠. 미국 가서 이 사람이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똑똑하다, 수재다, 영재다 소리만 듣다가 미국 가면 갑자기 안 들리잖아요. 갑자기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 돌머리야, 너는 그저 이랬으면 이게 응용하기가 쉬운데 항상 천재 소리 듣다가 미국 가서 갑자기 이게 안 들리니까 바보가 되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형 인재는 노 땡큐. 글로벌 인재. 그래서 좀 글로벌 인재가 하도 흔해서 저는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국제형 인재. 글로벌 하니까 너무 건성을 흘러버려서 국제형 인재로 이제 바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제가 가르치는 데 저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머님들께서 정확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은 아주 뜻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동에 가본 적이 있어요. 빌딩이 10층짜리인데 그 빌딩 하나에 학원이 70개나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만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식사 시간이 있어요. 원장님이 관심사는 뭐예요? 어느 학원이 원생이 많으냐, 어느 학원이 잘 되느냐 했어요. 감론을박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빡세게 가르치는 학원이 잘 되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들은 어때요? 50개로 예우자는 집에 안 보내? 100개로 예우자는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어머니들 선호하죠. 그런 학원 잘 됩니다. 근데 어떨까요? 아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스스로 찾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 좋아서 하는 공부가 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어머님들은 지금 초침으로 돌아가요.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되면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시침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 깡 벌어 잠그고 엄마한테 뭐 반말하고 막 대들고 그렇죠? 그건 행복하지가 않죠. 기왕이면 모자지간에 행복하게 그러면서 영어 천재가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자 언어라고 해요. 어머니도 어땠어요? 옛날에 이제 교과서가 1종 교과서 했다가 5종 교과서, 8종 교과서, 이제 13종 교과서도 있죠. 저는 그래서 1종 교과서 때부터 쭉 애들을 지도했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 분야를 특히 좋아하는 애들은 반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공부하고 보시면 뭐 처음 알파벳 배우시고 단어 외우는 하시고 문장 독해하고 영문법 공부하고 독해하고 마지막에 듣기평가다 늙어서 대학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때요? 서울대 영문과 나와도 회화가 안 됩니다. 왜? 저는 제가 인터뷰에서 트레이닝 한 선생님이 2,000명이에요. 2,000명의 영어 선생을 제가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들이 회화를 못한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원에 미안하지만 학원 강사들의 90%가 회화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알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혀를 잔뜩 굴려서 하죠. 어머니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외국인 본토에도 딱 붙이는 말이에요. 5분 못 버팁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님이 배운 걸 간단히 해서 문자 언어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 글로는 굉장히 능통해요. 근데 길어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확실하게 답을 알아주시는데 또 문자 언어의 반대말은 뭐죠? 음성 언어입니다. 음성 언어를 하면 발음이 일단 좋아져요. 그래서 영어를 좀 이렇게 이과 출신 애들이 영어 좀 못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88년도에 가해가 해제됐잖아요. 서울용고대 애들 데리고 내가 이제 같이 가해를 그때 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서울대 연대 출신인데도 문과 출신하고 이과 출신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제가 야 모국어를 터득하려면 외국어를 하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뭐 예를 들면 된다, 뭐 새롭다 그러면 동사지, 새로운 해서 니은자 들어가면 형용사지, 새로운 하면 명사지. 그러면 문과 출신들은 네 하고 금방 이해하는데 이과 출신 애들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면 저는 알거든요. 이해를 잘 못해요. 공부 잘해도 이과 출신 애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발음이 좋아요. 근데 영어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애들은 뭡니까? 긴 단어 읽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음성 언어로 하면 일단 발음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발음 잘하게 되면 영어가 재밌어지겠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ECM의 N이 내추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를 먼저 하고 문자 언어를 하는 이유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떤 아기가 여기다가 엄마 써가지고 엄마 하는 아기 봤어요? 없잖아요. 문자 언어 안 했거든요. 얘가 엄마 계속 귀가 뚫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 그랬다가 나중에 엄마 정확합니다. 어린애들 그러면 신경률라고 신경나 그래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스스로 신경률라고 교정합니다. LAD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성 언어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 있죠. 장애인의 경우도 같은 장애인이지만 어때요? 김어머리는 혀가 멀쩡하고 정상적인 말을 못해요. 김어머리가 말을 하면 어때요? 위인전에 나와야 돼요. 헬렌 켈러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뚫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혀가 정상. 기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장애인이라도 소경은 어때요? 기가 열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황제도 유엔 총장도 거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 예를 들면요. 유럽에 아주 힘이 있는 프레드릭 황제가 있어요. 유럽은 되게 바이블을 믿는 국가니까 야 신의 언어가 뭘까? 신의 언어가 그리스어일까? 뭘까? 저기 히브리어일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노센트한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데려다가 부정한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얘가 순수하게 자라면 깨끗하기 때문에 신의 언어를 할 줄 몰라. 신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건강한 아기를 붙잡아다가 세퍼레이트. 인간의 소리를 전혀 못 듣게 하고 의식주를 충분히 주고 키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의식주 뭐 황제가 밀어주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신의 언어 했을까요? 신의 언어는 고사하고 인간의 언어는 못합니다.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어는 어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어민하고 우리 한국인은 이 발음 구조가 틀려요. 한국 사람은요 목을 씁니다. 이거 선거철이죠? 선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어쩌죠? 운동신이 발달. 왜? 아랫배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단저로 1800Hz 이내의 음성신호를 가지고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플 이건 전형적인 그 한국식 단저음입니다. 1800Hz. 근데 아랫배를 쓰면 애플 소리가 안 나요. 아랫배에서 쓰면 애플. 아랫배에서 영국에 쓰거든요.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3100Hz까지 올라가. 그 영문과 교수님이면 우리가 보기 때 어때요? 영국 달인이죠. 그분들도 어때요? 국내에서 서울연고대 나와서 외국과 석박사 받으신 분들은 해당 안 돼요. 기 때문에. 영작이나 어휘력이 모자라서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표현하면 3100Hz의 소리를 2000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사교육 다 합치면 공교육 150시간, 사교육 다 750시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1년 동안 휴학하고 어학연수 가. 어학연수 간 사람 들어오세요. 제가 가르친 선생님 보면 갑자기 8개월은 갑자기 기도 뻥 뚫려요. 그거 2000시간이 찰 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뻥 뚫린 거예요. 처음에 간 노래도 점수 어떻게 됐니? 그러면 뭐 긍정문, 부정문 만드는 거 안 들려도 점수가 나와요. 어학연수 갔던 친구 쓰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사람이 문자는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언어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듣고 말하기가 먼저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 자동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글로벌학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자격증이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 자격증.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외국에 어학연수 보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실력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토익을 봤더니 몇 점이요? 기억나세요? 450점. 990점 맞죠? 현지 교사들이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미국인들은 어때요? 토익 무조건 900점 넘어가요.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세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듣고 말하기 어렵지 않죠? 영어로 듣고 말하기 당연히 되죠. 어머니도 어때? 편지 리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리딩이에요. 편지 쓸 수 있죠. 그게 영작이거든요. 미국인들은 영어로 듣고 말하기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900점 넘어가요. 바로. 제가 재미교포도 많이 데리고 있어봤거든요. 재미교포 애들이 여기 와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데 처음에 토익을 보는데 얘가 500점인가 나오니까 바로 확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요령을 모르는 거죠. 토익 학원 2달간에 바로 200점씩 해서 한 4개월 만에 바로 900점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가 되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900점이 됩니다. 한국은 어때요?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서울대 영문과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익 학원을 몇 달 다녀서 나오는 점수가 작은 500점, 600점 이상. 그죠? 그래서 잘못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말하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한국은 거꾸로 하죠. 읽기, 그렇죠? 문자 언어. 한국 사람은 문자 언어는 굉장히 잘해요. 문법도 외국인보다 더 잘 알아요. 미국 애들이 쓰는 그 칼리지에 쓰는 그 영문법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문법보다 쉽습니다. 원어민들 거 보니까. 근데 뭐합니까? 외국에 나오면 재밌는 게 대형학원 원장님들이 미국에 단체로 갔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원장님인데 원래 의대 출신인데 학원을 크게 해요. 그 양반 재밌는 게 식당에 딱 갔는데 다 영어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 하나 포테토 칩 하면 전부 다 포테토 칩. 자기가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영어학원 원장들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나 영문법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제적으로 쓸모가 국내용 문제는. 그래서 한국의 문자 언어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아까 아기가 엄마 해가지고 엄마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 부자연스러운. 자 그럼 핀란드는 어떻죠? 왜 핀란드인가 하면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랄 알타이 어종입니다. 동사에서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말하는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몇 등이에요? 121등입니다. 어디보다 못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얼마나 창피한가. 아니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하다니 이게 뭡니까?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병이 났을 때 왜 병이 났는가 증상만 가지고 못 고치잖아요. 왜 병이 났는가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왜 영어를 못할까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천만에요. 유태인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노스코리아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쁘면 아우스탄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노스코리아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사우스코리아. 임금이 더 많고 경쟁력이 심합니다. 그렇죠? 실제 신문에 나왔어요. 유태인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코리안이에요. 실제 머리 좋아요. 그럼 왜 못하죠? 또 영어 공부 투자 안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가 잘못되죠? 공부 방법이 잘못돼요. 제가 볼 때는 학원 다니고 좀 불쌍해요. 여기 학원이긴 하지만 무슨 영문학자를 만드는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뭐 SES 붙이기, 뭐 ING 붙이기, 뭐 비교급 붙이기, 뭐 해외에 써먹습니까? 그 영문학자 되기 위한 사람만 하면 돼요.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이렇게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국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또 수능도 바뀌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6등이 오면 벗어나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육 평가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궁금하게. 자, 그럼 핀란드 사람 조사했어요. 어떻게 세계 말하기 3등이냐? 연세대 쿠퍼스에서 해보니까 2000단어 가지고 93.4%의 영어 회화랍니다. 모레 저도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를 가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영어가 더 편해요. 한국말보다. 왜? 영어로는 유머러스하게 하면 되게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근데 한국말을 잘못 유머러스하게 하면 무슨 소리들 해요? 제 주책 없다 소리들 해요.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함부로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어가 더 편해요. 오히려. 근데 실제로 외국에 가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2학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들리고 말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문자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2000단어만 가지고 세계 말하기 3등입니다. 연세대학교 쿠퍼스에서 조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장만 하면 앞으로 외국 나가시면 깃발 부대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스파게티 하면 다 스파게티 하지 마시고 익스큐즈미 하면서 다니면 돼요. 기만 뚫리면요. 단어만 얘기하면 돼요. 토일렛 플리즈, 시츄에이션, 화장실 어디요? 이미그레이션 플리즈 썬다. 근데 안 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 얘기도 아니라 안나파이사라고 핀란드의 외국어 전문가예요.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문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어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과거형이죠.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마도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어느 나라 포함돼요? 이 사우스 코리아는 아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법 박세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 아직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를 고치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정관념부터 깨야 돼요. 문자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 깨야 돼요. 근데 사실 음성 언어를 가지고 수능 만점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음성 언어를 하면 모국어 숙담시기가 부작용이 없고요. 재미있고. 그래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알기 말씀드리고 어머님도 어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투부정세 부사적 문법의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서, 양보 기억나세요? 생활하는데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문자 언어란 말이죠. 근데 어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팝송 몇십 년 만에 길 가는데 가라기는 바로 나오죠. 그게 음성 언어예요. 음성 언어로 하면 즐겁고 오래 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음성 언어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보통 제가 보면 8,000단어, 인문계고등학교 나오면 4,000단어가 평균입니다. 공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근데 8,000단어를 하면은 1등급이 가능해요. 서울대문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형 인재예요. 왜? 문자 언어를 공부하면 벙어리, 귀머거리형을. 눈으로는 굉장히 빨리 되는데 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KBS에서 나왔죠. 여의도에 가서 마이크 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KBS 안에 보면 한국인이 진짜로 영어를 못하는 이유 나와요. TV 무료보기 다시 보세요. 나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가서 마이크 대도 다 피합니다. 현실. 수제들이. 그래서 왜냐? 눈으로는 되는데 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는. 그래서 국내형 인재고 한국에서는 통하지만 국제에서는 안 통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잊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영어를 싫어하는 애 있어요. 이과 출신 애들이 수학을 잘하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수학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영어를 하고 나면 또 예외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 영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어때요? 같은 서울대학원과 갈 수 있어요. 근데 국제형 인재입니다. 그래서 모국어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고요. 특기평가는 뭐든지 만점 받아요. 그리고 토플, 토익, 탭스에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회화가 됩니다. 특히
기로 들리는 걸 우리가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 9월 25일 날 벤처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벤처하는 데 갔어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국무총리만도 안 되고 청와대 직할이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당신이 여기 왜 왔냐? 여기 기계 만드는 사람이 와야 되지. 왜 영어 교육하는 사람이 왜 왔냐고 막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수세에 몰려서 저한테도 좀 말할 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100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의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더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과학적으로 쭉 설명하는데 영어로 하면 지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이과 출신 박사들이거든요. 영어가 약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바로 제가 벤처 등록을 받았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서울대 다 해봐가 돼요. 그럼 싱가포르가 어때요? 리콴유 총리가 영어 정책을 새로 들고 일어났을 때 야당이 다 반대했어요. 정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리콴유 총리가 소신 있게 밀어서 영어 교육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란 세대들이 고등학교 졸업 다 해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싱가포르가 투자적 격국 1호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제가 얘기했어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100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이 국기에 더 도움이 된다. 우리 방식대로 해서 8,000단어가 다 귀로 들리고 스피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제2의 싱가포르가 되는 것이다. 반론을 제기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벤처 등록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꿈이 그겁니다. 싱가포르에 리콴유가 총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이시엔 영어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모든 국민이 영어 자연이 되고 영어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실제로 이거는요, 리터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외국에 살던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카고에서 3년 살다 왔는데요. 거기 뭐 몇 학년까지 다니다 왔는데, 그러세요? 그럼 자녀들이 회화는 잘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딱 약점을 찌르죠. 근데 애들이 게을러가지고 뻔한 편형만 사용하죠. 그럼,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국어 의사소통 되죠. 한국말로. 근데 대학교 3학년 어때요? 벌써 어휘력의 차이가 있고 문장의 품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졸업할 거예요? 국내에 있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리턴이들 70%가 국내에 남겠다고 해요. 어차피 국내에 나오면 단어를 하는데 우리가 음성 언어 이번에 개발한 거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만나요. 특히 리턴이 엄마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풍부하게 영어 회화를 하지. 그래서 음성 언어로 하면 이게 안 잊어버려요. 근데 단점은 뭐냐? 문자 언어 시대 학부모님들이 고정관념이 문제야.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엄마들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그냥 투부정세 부사정용법하고 관계되면서 계속 용법을 딱딱딱딱 외워야 직선이 풀리지 나머지는 아닌 것 같거든.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떼야 됩니다. 정부도 문제가 있죠. 학부모님도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영어가 힘든 건데요. 그래서 일반인의 뇌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천재의 뇌는 본드처럼 붙어버리죠. 근데 어때요? 음성 언어로 하면 아이들이 다 천재가 됩니다. 우리가 외우려고 안 해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원어민을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하는 거는요, 외우려고 안 해도 그 시츄에이션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랑 여름날에 더운데 가다가 베트남 시원한 곳에서 만났는데 친구랑 내가 주스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했다. 외우지 않아도 바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언어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언어로 하면 아이들이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소리 연상 배웠고, 그걸 미국 현지에서 많이 했고, 옛날에 튼튼 영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튼튼 영어 창업자가 박명신 씨인데, 저하고 같은 부장으로 있었고,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유명한 해석가시는 이 친구가 88년도에 나가 차렸습니다. 튼튼 영어 어쨌든 시중짜리 사업이 있죠. 뭐가 됐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지지해서 된 건데, 그 모티브는 뭐인가 하면, 스펠링을 외우던 시대에 스펠링 외우지 마시고 아이들 두뇌에 사운드하고 스트럭처, 문장 구조를 입력하면 됩니다. 라고 지지를 받아서 어쨌든 강남에 10층이면 500억짜리는 넘잖아요. 그걸 짓게 된 거예요. 저 친구입니다. 나이 동갑이고 같은 부관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거기다 하나 더. 사운드 스트럭처 입력에다가 시츄에이션. 그래서 우리는 그 대부분의 영상으로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포스트 오피스라든가 중류가정이라든가 시츄에이션을 같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특허처럼 했습니다. 3S를 인풋하자. 그러면 아웃풋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번 기회에 어머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청각 표지를 데리고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학교 내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왜 서울대 영문과 나와도 회화가 안 되느냐? 보통 보세요. 지각으로 썰이라는 단어, 에빌리티 단어를 캐치했어요. 캐치해서 베리미 개혁에서 썰은 태양, 에빌리티 능력 재능이야 라고 인지해서 축두협에 저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영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핀란드는 청각피지를 거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국 사람은 단전 1800Hz 목을 사용하고 경국입니다. 앞에 했죠? 미국 애들은 아랫배에서 올려놔서 웅 올려서 저음으로 멀리 가죠? 뒤에 영국에서 3100Hz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에 일찍 가지 않고 국내에서 우수한 대학 나와서 외국 석박사라든지 이제 해야 안 되는 거. 교수님의 청각피지는, 영문과 교수님 청각피지는 초중고대학 국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1800Hz의 소리를 듣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3100Hz 올라가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석박사는 이렇게 쓰기만 해도 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각피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교과서 8000단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13중 중학, 고등학교 전체 수능 단어 모두를 청각피지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에빌리티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 브로카이 영역은 말하는 영역이죠. 우리 입 주변에 130개 신경조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걸 움직여서 말을 하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공이 왔을 때 뻥 찰 때 지식으로 찹니까? 운동피지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피지까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으면 에빌리티라는 단어가 어때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한국인 강사들은 3100Hz의 소리를 못 내요. 근데 10살 이전에 가신 제이교포는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3100Hz 나올 수가 없어요. LA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로봇 티처가 있어요. 영어 로봇 티처 중에서 초등 800단어부터 고3까지 모든 8000단어를 청각피지 3100Hz로 듣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채우면 2000시간이 찾아요. 따로 외국에 어하면서 안 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브로카이가 말하는 명이죠.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 거.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히에지 데빌리티가 0.5초 튀어나와요. 체화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어민이 쌍방향으로 우리가 미국 캐나다 지병 콜센터 원어민한테 있는데 What is your ability? I'm not sure. 그래서 에빌리티는 단어를 가지고 쌍방향 확인 사살까지. 그러니까 8000단어가 잊어버리지 않죠. 그 자체가. 저는 고등학생만 주로 30년 가르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부산은 해운대가 알아주고 대구는 수능가 알아줍니다. 거기서 수능 9등급 중에서 2등급 애들이요. 잘하는 거잖아요. 2등급입니다. 외국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 20, 30% 나오는 거 아세요? 20, 30% 나와요. 엄마들은 잘하는 거 알지만 전문가 딱 물어보면 20, 30% 당황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해서 모르는 단어만 없어도 2등급은 보장이 된다는 내신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외우면 잊어버리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영어는 싫어하죠. 근데 음성어로 귀로 들린 단어는 무덤에 갈 때까지 아니죠. 아까 팝송 잊어버리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영역을 다 해서 운동피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축두역은 어때요? 백두산은 몇 미터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 이게 저 축두역에 어머님들이 공부했던 건 이거예요. 문자. 그러니까 해와가 안 돼요. 서울대 영문과. 근데 음성어는 어때요? 자전거 타기. 자, 운동피지과 축두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를 타는데 지구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 두 개니까 쓰러져. 앞으로 가는 간성이기 때문에 안 쓰러져를 터득하는데 30초면 돼요. 근데 진짜 자전거 타기 위해서 내가 막 하려면 발꿈치 까지고 발꿈치까지 5시간 동안 막 10시간 하면 탈 수 있죠. 근데 운동피지 일단 들어가면 어떠죠? 몇십 년이 지났어요. 제주도 같은 날씨가 좋아. 자전거 한번 타볼까? 만져보면 바로 타요. 그게 운동피지예요. 운동피지까지 들어간 영어 단어나 예문은 무덤에 갈 때까지 아니죠. 그 신체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피지까지 가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축제에서는 겉에서만 놀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자동으로 운동피지 왔다 갔다 합니다. KBS 안에서 뭐 강주 진짜 영어 못하면 집에 와서 꼭 보세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두뇌 정도 뭐 여러 가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다음 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해야 되거든요. 원래 동영상 이거 잠깐만 봅시다. 원래는 많이 있는데 중간생각 해야 될까요? 여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거든요. 전세 좀 더. 조심해 줄리.
와우, 아름답다. 난 버스 됐어. 좋아해. 자, 이 학생이 교재를 보고 대답하나요? 안 보고 대답하나요? 안 보고 하죠. 어머니도 오다 보면 커브수라고 있죠. 여성 순환운동. 제가 재미있는 문구 지금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에 여자는 두 가지 종류의 여성이 있다. 살찐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손전 참 잘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분당에는 수없이 많은 학원이 있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재를 덮고 청담, 토피, 아발람 잘하는 학원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재를 덮어놓고 영어로 1000문장, 100문장을 스피킹할 수 있는 원생을 배출하는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아이를 보면 저 4학년 아이인데 정략부를 외워서 했을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스탑, 넥스트. 다음 걸 보겠습니다.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예요.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eoul Middle School?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서 If the 700번. 700 bus from bus 자, terminal. 스탑. 요거 이제 요약해서 마치 초등학교 4학년 교재는 단어 3개, 4개로 한 문장이 돼 있어요. 안 보고 얘기했죠? 6학년은 4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안 보고 하죠. 그럼 어머님 봉투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음성언어 단어라고 있어요. 음성언어 단어 찾아보시죠. 음성언어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여기 초등용 단어는 뭐냐면 this is a pen 해가지고 언어를 빼고 3단어를 못 넣게 돼 있어요. 중학교로 보시죠. 중학교로 예문은 시에즈 베이비에서도 4단어를 못 넣게 돼 있고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단어 어떠세요? 옛날에 기억이 예문이 길죠? 수능 단어 보시죠. 5단어를 안 넣게 돼 있어요. 길면은 스피킹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3까지 모든 단어와 예문을 우리 아이들이 8,000개의 단어와 예문을 귀를 듣고 스피킹하는 운동실에 저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울대 영문과 가면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국내용 인재가 아니라 뭐예요? 국제용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얼마나 줄 버스 타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ent?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 Which 거예요? bus?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수능 레벨이 보통 4.0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근데 우리 애들의 경우는 해리포터 원서나 코리아 타임즈 이것까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자음연사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전원생이 잘하는 건 머리를 쓰지 않다는 거, 재미있다는 거죠. 언어는 원래가 어때요? 미국인들은 그냥 900점 나온다고 그랬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5학년 2학년 수능 영어 만점, 해외 3년 살다 와서 국제형 인재, 그렇죠. 영어 정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원서는 고려대학교 KBT 장규수 교수님인데요. 아이들이 독해할 거 없었죠? 자, 독해는 재밌는 사실이 아까 핀란드는 몇 등 할까요? 그때 엉성하게 공부한 거 같잖아요. 한국은 빡세겠죠. 한국은 독해 세계 35등, 핀란드는 세계 독해 2등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단어로 된 예문은 잘 읽어요. 근데 군화절부터 어려워하죠. 군화절을 한 단어로 보는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선피시를 문장을 한 단어로 보게 돼요. 아이들이 서울대 영문과는 물론이고 코리아 타임즈, 뉴욕 타임즈를 줄줄줄 읽을 수 있는데 그 비법을 이 음성언어 청구의 저자이신 우리 장준수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강의 오래 듣는 거 좀 힘드시죠? 제가 하다가 좀 힘들어지시면 손 드세요. 그럼 바로 멈추겠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들의 단어 실력을 제가 좀 테스트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항상 사용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 자녀가 자랄 때 보면 참 천진난만해 보이죠? 아주 귀엽고. 티 없이 맑은 아름다움을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티 없는 아름다움. 어떤 단어가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티 없는 아름다움은 별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beautiful. 그 안에 무슨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첫째. T가 들어가 있죠? 네, 그걸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T 없는 아니다. 단어 하나 배우셨죠? 네.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발음할 적에는 T 발음을 잘 안 하니까 사실 T 없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T 없는 아름다움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T 있는 아름다움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여기를 왜 오셨는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괴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외국어냐 그렇지 않으면 생존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것 겁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엄마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큰 개 한 마리가 다가와서 으르렁거리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놀래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고양이가 큰 개로 다가가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 소리로 엄마가 으르렁거리죠. 그러자 큰 개가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와서 한마디 하죠. 내가 평소에 말했지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엄마 고양이의 개소리가 단순한 외국어일까요? 이 경우에는 그 가족을 구출한 생존어였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언어가 7,000개가 있습니다. 7,000개. 근데 그 중에서 10개 언어를 90%의 지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개 언어 가운데서 오직 영어가 세계를 움직이는 80%의 활용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역거래를 하던 과학을 다루던 정치를 하던 영어라고 하는 국제어가 없이는 지금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에서는 지금 foreign language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는 뭐죠? survival language라고 할 수 있어요. 생존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든 좋은 대학을 내 자녀를 보내든 일단 영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이 옆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죠. 이것은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라라는 책이었어요. 지금 서점에서 팔진 않으니까 지금은 사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고 서적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제가 하버드에 가서 거기 7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정복했는가 그것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그리고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원제는 하버드 한국 유학생 7인의 영어 정복기 이렇게 붙였는데 이 책 출판하는 곳에서 너무 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게 뭔가 하면 한 학생 모두 이제 박사과정이니까 한 학생이 물은 건 독해를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스피킹에 관해서 묻고 리딩에 관해서 물었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이야기한 것이 컬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언어만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컬처.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엔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 민족의 정서, 역사, 느낌, 그리고 모든 경험, 이것들이 모두 아울러져서 문화가 되잖아요. 그 문화를 표출하는 게 뭐일 뿐이죠? 말입니다.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문화를 배제하고 그 언어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 없는 뭔가 같은 거겠죠. 뭔가 빠져있는 껍데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영어를 자녀에게 주고서는 시험 보는 데는 혹시 모르겠지만은 그 영어가 그의 앞으로 인생에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긴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일단 이 지구는 이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쪽은 동양 문명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서양 문명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국의 언어는 당연히 동양 언어권의 언어고 영어는 서양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컬처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컬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을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오리엔트라는 말에다가 AION을 붙이면 뭐가 되죠? 대학교 들어가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오리엔테이션 하셨잖아요. 그 오리엔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미리 밝혀주는 거죠. 미리. 해가 뜬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리엔트라는 말에는 sunris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민족, 해가 뜨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보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그렇게 구성이 돼요. 생각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걸 가리켜서 연역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레티노로는 우리가 보통 LUX를 써서 락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조도로 사용하죠. 룩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죠? 네, blind,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은 해가 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동양은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하지만 서양은 sunset,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것을 일몰불학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면 문제가 좀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노동자들은 뭘 찾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레티노로는 렉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right, 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문화는 모든 사물이 눈에 잘 보이니까 이야기를 전개할 때 멀리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해가 지는 문화는 깜깜하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나하고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가까운 것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한국어는 그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귀납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언제나 뭘로 구성되는가 하면 덩어리를 붙여서 연결이 돼요. I think that, I believe that 해놓고 나서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또 덩어리를 만들고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 I think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덩어리 혹은 청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거가 좀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맨 다섯 네 번째 보면은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인을 보시죠. 세그먼트라는 건 뭔가 하면 분절어라는 뜻이에요. 분절한다, 뭔가를. 그래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세그먼트예요. 혹시 버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니셨죠? 이게 뭔가 하면은 준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거를 버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라고 하는 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컨정션, 프리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영어에는 존재하는데 한국어에는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그렇게 구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분절어가 있고 영어에도 분절어가 있다면 서로 어떻게만 하면 되죠? 컨버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머니들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머리를 싸맸던 게 바로 이 준동사 부분이었어요. 번역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영어가 비로소 한국어와 같은 흐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쓰는 분이 계시잖아요. 문법은 전혀 필요 없다. 문법이 영어를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교재를 지키라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법을 위한 문법은 전혀 필요 없지만 반드시 문법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게 예를 들자면은 여기 쉬운 거 하나 좀 해볼까요? Thank you for not smoking or no smoking.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그럼 거수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No smoking이 맞는다. 손 들어보시죠. 그러면 not smoking이 맞는다. 그래도 한 분이 계십니다. not smoking. 네, 자, 분명히 이 경우에는 not smoking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금 전치사 for 뒤에 나오는 이 smoking은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합니다.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만 받을 수가 있어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not smoking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식당 같은데 외국인을 오는 곳을 가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붙여놨는데 거기에 no smoking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많습니다. Thank you for no smoking. 외국인들은 볼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하죠. 저게 맞기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점점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이제 청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크는요, 제가 약 10년간 연구를 해온 과제였어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 것인데, 우선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를 들여다봐도 여기에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에 답이 보이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게 됩니다. 즉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분명히 버스는 사각형이 아니고 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면만을 보여준 거니까
뒷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면에 버스가 내리는 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A로 갑니까? B로 갑니까? A로 가죠. 이것이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 뒷다리 하나에다가 아주 그 가는 그 줄 가지고 기둥에다 이렇게 하나 묶어 놓거든요. 그런데 코끼리의 힘으로는 뒷발을 한 번만 움직이면 그대로 뽑혀버리는데 코끼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 하나만 묶어 놓으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코끼리마저도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코끼리 뒷다리를 큰 나무에다 묶어 놓으면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텐션만 느껴지면 성장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끼리 자체. 그게 바로 뭐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영어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비로소 우리는 해답을 보게 되는데 이 숫자를 보십시오.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숫자만을 봐가지고 별 의미를 알 수가 없으나 아래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전혀 달라지죠?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미국에 있는 내 친구에게 전화 거는 번호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이 경우에 바로 이 의미를 가진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청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 옛날 보았던 동화에 보면은 장화 신은 고양이라는 동화에 보면 그 장화를 신으면 한 번 걸을 때 7마일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축지법이죠, 말하자면. 바로 청크는 영어의 축지법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돼요. 8품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가진 품사가 있죠. 컨텐츠 워드가 있고 기능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제껴버리는가 하면 기능만한 펑션 워드를 제껴버리고 나면 영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청크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클리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히 메모하시면 구를 말하는 겁니다. 구. 네, 구가 하나의 청크가 된다는 거죠. 가장 적은 청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틱이 모이면 운율 단위가 되는데 포놀로지컬 프레이즈가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청크의 형태로 봅니다. 이거는 포놀로지컬 프레이즈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 한 단어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프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하나의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훈련의 완성을 청크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네요. 자, 레인보우 무슨 뜻이죠? 무지개입니다. 근데 한글로 쓰니까 몇 글자죠? 레인보우 네 글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Did you get it? 내 말 알아들었니? 몇 글자죠? 한글로 쓰니까 네 글자. 근데 똑같은 네 글자인데 레인보우 하면은 왜 무지개가 떠오르는데 Did you get it 하면은 안 떠오를까요? 바로 이 경우에 Did you get it이 뭐처럼 받아들여지면 될까요? 레인보우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청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중3 지문을 하나 보시죠.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In 1965, a strange creature was found in the jungles in Southeast Asia. 에서 쭉 나가죠. 자,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이런 문장을 준다면 단어를 안다 할지라도 우선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겠죠.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독해를 다 이해한다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생이 되보시죠. 제가 영어로 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십시오. In 1965, a strange creature was found in the jungles in Southeast Asia. 다 아시는 거죠? 네. It was a little boy who behaved like an ape. Nobody could understand how such a strange creature had managed to survive in the jungle. 모두 몇 개로 나눠졌죠? 숫자가 10개가 돼 있죠? 숫자 보이시죠? 지금 요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죠? 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키보드 청크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21개의 청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모든가 단문이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뭐가 되죠? 번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 과정을 지나가면 뭐가 좀 늘어나죠? 이렇게 청크의 범위가 좀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몇 개가 됐는가 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훈련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문장이 12개의 청크가 되었어요. 끝으로 가서 이제 이것은 몇 개로 또 되는가 보시죠. 네,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8개의 청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조금 더 짧아져서 7개의 청크로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문장이 사진처럼 그대로 와서 박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그것은 explicit knowledge, implicit knowledge 두 개의 knowledge가 있어요. 명시적 지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 지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가지고. 그런데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랭귀지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암묵적일까요? 명시적일까요? 랭귀지는 암묵적 지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만 5살이 되면요 모국어에 9,640시간을 노출합니다. 자기 나라는. 그래서 말을 아주 잘하는데 그 아이는 그때까지 언어를 부모로부터 가르침받은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뿐이죠? 노출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엄마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발음을 어떻게 해줬죠? 수정해줬을 뿐이에요. 훈련시킨 거죠. 따라해봐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랭귀지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운동선수가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암묵적인 지식이에요.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배워놓으시면 그 책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자전거만 올라가면 부를 수 있는 것이 암묵적 지식이에요.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시스템도 청크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기초부터 훈련을 시키면 이 과정을 통하여 영어가 완전히 체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촘스키 교수가 인간에게 있는 기능 하나를 얘기할 적에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에게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Language Learning Device가 아니고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체화되고 인간에게 취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을 밟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가능해지고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능 지문에 그대로 접근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문장을 볼 때 단어로 문장을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죠?
하나의 의미를 가진 덩어리를 단어처럼 보기 때문에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영어는 그에게 도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만 전제죠? 보케블러리를 안다는 전제만 가지면 그에게는 뉴욕타임즈가 되었던 해리포터가 되었던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한국어 어순과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모든 영어는 이 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영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외국어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집필한 교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건 훈련서가 있어요. 모두 12권인데 ECN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고교, 학력고사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실증이 나와서 제가 아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12명의 학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90점을 8명 정도가 넘었고 80점대가 나머지였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학력고사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영어가 도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보케블러리를 가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오늘 어머니들이 계속 바쁘신 것 같아서 많은 얘기 제가 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학교, 대학에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클리닉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전반적인 지식만을 묻는 게 아니고 영어의 포스킬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케블러리가 그래마가 있죠. 그래서 6개의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영어 건강을 진단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일 이 ECN 쪽에 신청하시면 이 클리닉 테스트를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리는 테스트고요. 정확하게 내 아이의 영어 건강 테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종합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장 교수님 얘기하는 말씀이 뭐죠? 간단하게 해보죠. 어머님들 관점으로 영문법으로 수능 1등급 독해를 받고 코리아 타임즈, 뉴욕 타임즈 하려면 얼마 걸릴까요? 2000에서 30시간 공부해요. 1000% 하면 10%, 20%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고요. 어머님들 저 봉투를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봉투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게 설문서가 있습니다. 설문서가 보시겠어요? 여기 설문서가 있죠. 설문서하고 볼펜이 다 있어요. 그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기탄 없이 적어주시면 다음번 세미나 할 때 제가 이것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이거 적용하셔서 대한민국 적어주셔서 대한민국 영어 발전에 어머니들 또 도움이 주시는 그 설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서를 다 작성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지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아니고 초크로 한 거죠. 요거 하나 더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선생님이 다 교환해 드릴 거니까 청크로 쓰시면 요거를 좀 드리죠. 쓰신 분들은 여기 가지고 계시니까 볼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기탄 없이 못하면 요런 거 좀 해보면 좀 필요하다. 요거 발전해. 요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요거는 좋다. 또 기탄 없이 채찍질하는 측면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 다음 주 또 그 다음에 계속 세미나 할 때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다 적어주시고 선물도 좀 하나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나니까
뭐 혹시 또 설문 쓰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은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는 분? 그 예. 척크 12권으로 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 예. 책 볼 수 있나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임민아 원장님한테 한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권 떼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달 걸려요. 그러면 1년 잡는 건가요? 1년 잡죠. 1년을 하면 바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바로 들어갔었어요. 기초임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게 리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작을 할 수 있어요. 영작을 덩어리로 하게 돼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보통 3시간, 3번 정도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예, 50분씩 해서 3번 했을 때 경우. 그럼 그러면- 한 권이 한 달에 끝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 5일을 하는 애들은 보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 학년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게 이건 관계없어요. 고등학교 애들도 요거 기초부터 해요. 왜냐면 운동 필수에 저장해야 되니까요. 딱 보면서 그게 부정사도 관계되면서 필요 없어요. 보는 동안 덩어리를 해요. 옆방에 그 원서가 있거든요. 네. 1.0부터 7.0대까지 있어요. 수능이 4.0이거든요. 이거를 마스터하는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덩어리를 해야 돼. 스스로. 습관이 돼야지. 그래서 걔네들 부정사 동사 몰라요. 관계대명사 몰라요. 근데 덩어리를 해요. 근데 여기 나가서 사진에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아이들이 고1 모의고사 1등급 받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미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문법을 몰라요. 아까 핀란드 사람들이 문법을 몰라도 독해 전 세계 2등. 그죠? 말하기 세계 3등. 같은 원리입니다. 모국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서에다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수업 진행을요. 그럼 그 책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음성언어 단어하고요. 청구는 이게 하모니가 짝꿍이에요. 음성언어 단어로서 어휘력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음성언어 청구로 독해나 영작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엑서사이즈는 여기 원서가 있죠. 여기 몇천 번의 원서가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여기 GR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GR 프로그램 아시죠? 르네상스 프로그램.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꾸로 이제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은 폐화가 돼요. 근데 6.25 때 할머니들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독해지수가 약한 거예요. 읽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정부, 미국 정부에서 추가해가지고 독도 지수를 개발해서 만든 게 GR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GR 프로그램으로 추가가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요.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추가가 돼요. 자, 설문서 쓰신 분들 이거 들어와서 하셔야지. 그럼 여기 학원에서는요, 네.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나가고 여기도 잼 선생님이 스피킹 교육합니다. 네. 스피킹도 하고, 듣는 거는 미국 영화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임민아 원장님한테 뭐 여쭤보시면 여기 원장님. 네.